네, 김병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1시간 전에 먼저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걸 몰라가지고요. 아, 네. 처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오시나요, 혹시? 네,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저 근로자의 날이어가지고, 아, 저는 쉬어, 현장에 쉬었어요. 네. 저는 공공공사, 건설, 안전 담당 상주 감리로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시간이 안 되시는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네. 네. 5월 20일 날 우리 건설안전 기술사 시험이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네. 그거 공부한다는 핑계로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라이브 강의를 어, 못 듣고 이제 네. 됐었어요. 예. 어떤 근데 준비는, 오늘은 이제 네. 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여기 산업안전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수원에서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그냥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이은희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준비는 착착 잘 돼가세요? 기숙사 준비는? 이게 이제 제가 뭐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잘 못했는데 네. 내년까지는 좀 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기술사 공부 이외에는 뭐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소방 쪽이 좀 괜찮다는 얘기도 들어서 소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소방 그거는 이제 어렵죠. 근데 두 개 다 하기가 좀 그래서 네. 제가 좀 나이가 연식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79학번이었어요. 아, 79학번이요? 예, 예. 제가 대학원 석사 영문학 전공했었거든요. 그리고 아, 그러세요? 은행에 있었다가 또 일반 기업도 좀 있었다. 정보통신 쪽에 좀 있다가 건설 쪽에는 한 5년 됐네요. 근데 5년 됐는데 뭐 자격증 몇 개 따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그, 이론적으로 공부하셨던 거하고, 대부분의 시간에 실무로 싸우셨던 거하고, 또 지금, 이거하고 좀, 완전히 연결이 몇 개가 틀리죠.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건설 쪽이 대세라는 걸 갖다 이제 콘크리트 기사를 처음에 할 때 네. 처음에는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예 개인적인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유, 그 저-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뭐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네. 야 뭐야 타일이라고 타일이 돈 된다고 그래서 그 타일 학원 가가지고 네. 6개월 동안을 배웠는데 네. 공부하듯이 하니까 관절염이 다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안 되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해서 네. 콘크리트 기사를 하면은 누가 그, 토목하고 건축을 인정해 준다고 그래서 네. 그래도 콘크리트 기사 땄더니 또 취직이 안 돼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다시 그 교육을 듣고 있는데 기술원인가 거기 교육을 듣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안전 쪽이 좋다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안전으로 처음 해서 기사 따고 뭐 한 3개월 동안 페트롤 했다가 단종회사에서 그 안전관리자 전담으로 있다가 종합회사에 있다가 요번에 이제 상주감리로 있으니까 안전 쪽으로만 이제 전공이 된 거죠. 야, 대단하십니다. 아, 이렇게, 물론 이제, 뭐, 계획은 많이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획은 하죠, 사실은. 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은 다 세우는데 그 계획만큼 실행은 힘들잖아요, 되게. 네, 제가 더더군다나 좀 지금 우리 예,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예. 베이스로 해온 것도 아닌데, 더 다른 처음에는 걸 공학용 이렇게. 계산기 다룰 줄도 몰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유튜브 보고 공학용 계산기 하고 뭐 탄젠트 사인 이런 거 뭐 공부하고 그랬었으니까 야,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좀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단. 79학번이시란 말이 갑자기 빵. 네네, 네. 나중에 79학번. 나중에 이제 MT 가면 네. 그때 뭐 개인적인 걸 알 텐데 나름 꽤 나름대로 화려하게 여러 가지 했었어요. 아, 그러시네요. 네.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아, 내가 살아온 거를
드라마를 만들면 그게 드라마라고. 그럴 정도로 다양하게 아주 그 예. 파노라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지금 제일 만족하고요. 지금은 뭐 이제 동기들이든 또 후배든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이제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좋아요. 이게 안전 쪽이 저는 이제 예, 산업안전 기사하고 매년 하나씩 따는데 예. 산업안전 기사, 뭐 건설안전 기사, 콘크리트 기사, 이제 건축 기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가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기술사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129회 때 보니까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음, 60점까지 되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뭐 버텼습니다. 버텨갖고 이제 앞으로 계속 좀 공부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가방끈은 좀 길어서 공부 예. 모드 있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이버는 힘들어요, 이상하게. 지난번에 그, 교수님 거 공부했더니 점수가 예.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준비는 많이 못했는데. 예. 그 주변에 소방 기술사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희 학과 교수님들도 소방 기술사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네네네. 소방 기술사분들 이렇게 붙으시는 거 보니까, 재작년인가 보니까 1등이 넘으셨는데 네네. 붙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육체적으로 늙어도 김영수 교수처럼 예. 정신적으로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것 대단하십니다. 같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아주. 진짜 생각은 다 하는데, 이게 예. 행동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또 하신다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서 성과도 있으시니까 즐거우시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대개 인문계 쪽이나 상경계 쪽의 출신들이 이 자기의 그 벽을 못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 면에서 음, 여기는 건설 쪽이나 이쪽은 굉장히 그 배려가 진짜 너무너무 이거 저 블루오션인데 왜 음. 이쪽으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현장이 좋은 줄은 몰랐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적성 이런 거에 잘 맞는 게 어떤 게 그러세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군대도 좀 특이하게 제가 다녔는데 예, 군대요? 군대 옛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그 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생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게 직급을 보니까 이제 안전이라는 것이 항상 저한테는 옆에 이렇게 늘 같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직업을 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도 있고 사람도 음, 살려봤어요. 그뭐 열심신으로 해갖고 여름에 그 저기 중국인 여자 그 저 지하에서 막 저거 했던 걸 갖다 살려준 적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나오고, 저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94년도 6월인가, 6월 30일 날, 6월 29일, 6월 30일 날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95년도? 95년도. 네, 예, 그 95년도. 94년도 성수대교고.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은행원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내가 나중에 스토리 재밌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어,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아닌가 공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전이라는 거가 생활에 됐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요번에 MT 오시나요? 예, 갈 것 같아요. 아, 끝나자마자 가면은 한 7시나 10시나 뭐 이렇게 좀 늦더라도 된다고 그래서 아, 그럼요, 그럼요. 가보려고요. 우리 그 김병호 하부님처럼 이렇게 그 엄청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계시는 진영길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얼마 전에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오셨구나. 아하, 네, 안녕하십니까. 좀 어떠세요? 예, 이제 통증은 좀 많이, 그, 괜찮아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예. 예,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제 집밥 푸고 퇴원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현장에 복귀는 언제쯤? 다음 주 출근은 목요일 날 하고요. 벌써요? 퇴원해도 한 3주 정도는 목발을 짚고 당겨야 됩니다. 야, 그래서, 참. 어, 그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음,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쁜데 일정 조절을 본인이 못하니까 어, 이제 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잠을 제일 많이 자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으시겠다. 그죠? 예, 지금 몇 허리가 아플 인실이에요? 정도로. 네, 지금 몇 인실에 계신 거예요? 거의 3인실입니다, 3인실. 3인실. 네. 아기가 많이 놀랐겠어요. 근데 뭐, 그,
집에 있을 때 이런 게 아니고 대구 집에 있을 때 이런 거라 가지고, 예, 그, 뭐, 어, 쫄깃쫄깃 하는 거는 뭐 애가 보긴 봐도, 이제 뭐, 초등학생이라서 크게 놀라고 뭐 그러지는 않고, 집에 언제 오냐고 이제, 그거죠. 아, 그 가장 좀 답답한 게 뭐예요? 병실에 계시면서? 일단, 평상시하고 다르게 좋은 거는 잠을 좀 푹 잘 수 있다. 예, 그거 말고 뭐가 좋나요? 좋은 거 같으니까. 예. 뭐 공부야 원래 열심히 하셨으니까 뭐 병원에서도 열심히 하실 거고. 아니요, 이거, 그래 하고 싶어서 책도 몇 개 들고 오긴 했는데, 저는 예.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왜요? 예? 뭐, 왜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선뜻, 이게 뭐, 책권을 이제, 강의는 이제, 한 번씩 보고 하는데요. 다른 거 책권을 놓고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일날, 5월 3일날 기조사 1차 발표하면 이제, 제가 딱 커트라인 그거라서, 지금, 한 문제, 자, 그거라서, 발표가 나와야지, 이제, 그거라서,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입원하면서 지금 좀 쉬었거든요. 그리고 3일날 발표 보고 이제, 또, 또, 병원에 또 한 일주일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책 좀 봐야죠, 이제. 야, 근데 진짜 회사 이제, 어버넌스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영향을 받는 게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학습 의지를 불태우는 우리 진영균 하고님도 병원에 있으니까 잠만 잔다. 뭐 그런 거죠? 예, 뭐 거의 뭐 누우면 잡니다. 아, 그러면 저기 MT는 못 오시겠네요? MT를 원래 이제 다치기 전에는 이제 가려고 예. 이제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세미나 간다 이제 뭐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운전을 일단 그만큼 해서 가야 되니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MT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예. 그 집행부분들하고 미팅했어요. 각 학년 아, 과대표, 국가대표. 네. 사진 봤습니다. 밴드인가 어디인가 사진 올라왔던데 예, 어제 저기 예. 미팅했는데 같이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 그런 요청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 테이핑 있잖아요. 테이핑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거 진짜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종강 즈음해가지고 한번 하자고. 예, 그때까지 다 나으시겠죠? 나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별일 안녕하십니까. 없죠? 별일 없죠?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고요? 치과 갔다 왔어요. 아, 요새 왜 이렇게 사실 저도 사실 별로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계속 아프신 것 같아요. 계속 기침을 해요. 희한하게 뭐 어디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는데 기침을 해가지고 이게 멈추질 않아서 오늘도 오전에 어디 미팅 갔다 왔는데 상대방들이 오해할 정도로 자꾸 기침을 하니까 코로나. 예, 코로나로 오해할 정도로 참 이게 예, 큰일 났습니다. 내일 말고 내일 모레부터 또 외부 강의도 많은데 이거 기침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는데 뭐 그때까지 음, 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 또 세 번 생각해도 아프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컨디션이 떨어지면 의욕 자체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예. 우리 김사하고님도 근데 어디가 안 좋아요? 그냥 봤을 때 안 좋은 거 모르겠는데 치과라서 티 안 나요. 이빨 치료했어요? 이빨, 네네. 우리 김병호 화구님은 뭐 편찮으신 데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비염이 약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하시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이거저거 다 하시는 거죠, 그죠? 욕심이 많죠, 그냥. 그러니까요. 욕심을 부린다는 것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의지가 꺾인다는 점에서 평생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오시면서 크게 이렇게 질병이 이완된 적 있으세요? 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신장염을 앓았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고요. 아, 뭐, 저는 건강했어요. 아주 운동 잘하고. 예. 혹시 사고 난 적은 없으세요? 교통사고는 뭐 몇 번 났었죠. 몇 번 났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입원해서 뭐 한 달, 두 달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 그게 알게 모르게 평상시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에 그렇게 조심스레 이렇게 잘 살피고 그러는 게 몸에 배어 계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뭐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왜냐면 네. 요새 보면 얼마 전에도 타워 크레인 뭐 이렇게 붕괴돼가지고 사고 나고 사람 사망하고 막 이런 게 막 자꾸 나는데 어제 이제 집행부분들 대중에서는 타워 크레인 한 30년 하셨던 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타워 크레인 사고는 대부분 다 재래형재해라고 다 알고 있다고 현장에서. 근데 네. 그 기본기 그러니까 네. 그 기본기를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건데 우리 하부님은 어떤 그런 어떤 그, 건강에 있어서 어떤 기본기가 그-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가 맞는 게 네,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정신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요. 지금도 3시, 2시 반. 뭐 일찍 자도 새벽이요? 예, 새벽에. 그래갖고 그 시간대에서 이제 출근까지 이제 좀 책 좀 보고 뭐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거의 패턴화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생활이 이제 새벽형 인간인데 뭐, 그 생활을 계속 진행했었고 예, 물론 옛날에 이제 뭐 외환딜러하고 그럴 때는 너무 뭐 좀 무질서한 생활 그 패턴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지금도 그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 그 시간 그 저기 따르는 거는 거의 변화가 없거든. 생체 리듬이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특별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지하는 경우가 많죠.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이게 같이 안 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위험이 별로 이렇게 없었고 가장 위험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삼풍백화점 그날 네. 제가 아침 10시 반부터 3시 2시 40분까지 있다가 아, 나왔거든요. 거기에 그 무너지는 날. 그 그래서 건물에 내가 나오고 그 얼마 있다 무너졌으니까. 오, 그래서 그날 뭐 그 전날 이제 뭐 해서 물건 산 것도 나중에 에피소드로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래 그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야,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거 하나 빼놓고. 예. 2시 30분이나 3시 정도에 일어나시면 몇 시에 주무세요? 일찍 자요. 한 8시 반, 9시, 8시 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 다른 거에 상관없이 일찍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내 개인적인 생활하고 이것저것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네. 회식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하고 화합하기 아, 그 위해서 물론이죠, 자리를 물론이죠. 근데 이제 되게 그 우리가 이 종합건설은 종합건설인 경우에 이제 그 시공사죠. 시공사 종합건설인 경우에는 숙소를 주잖아요. 예, 그 예, 숙소를 주기 때문에 현장하고 멀지가 않고 또 예. 회식이라도 뭐그 잠깐 잠깐 하는 거고 그래도 그 시간에 술 먹고 그래도 그 다음날 새벽에는 일어나니까 그건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 감리 쪽으로 이제 건설 사업 관리죠.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오니까 뭐 남는 게 시간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엔 도리어 더 아무튼 이참 잘 선택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학과를 잘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늦게 요즘에 우리 학우들 보면은 뭐 50, 뭐 70년생, 71년생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늦었다고 그러는 절대 늦은 게 아니다. 그게 그 사람들 지금부터 10년을 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그게 내 모습인데 나는 지금 그렇죠, 나보다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젊음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전 그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합니다. 아, 멋집니다, 아주. 누가 그런 말 했대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까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젊을 그렇습니다. 때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젊음이 네.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가능성이 시기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이은희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저기 입 모양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음소거를 풀어주셔야지. 좌측 옆에 보시면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자주 오셨죠? 들어와서, 네. 예, 듣기는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요즘은 저기 그냥 접속 못했는데,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일찍 와서 접속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물어볼 것도 생겨서 접속하신 거 아니세요? 아, 그것도 있고, 뭐, 지금 시간도 여유 있고 해서 왔어요. 음, 네. 뭐 과제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예, 자주 제가 접속은 했었어요. 듣기는 자주자주 했었어. 그래서 김수아 학원님 같은 경우도 자주 들어와서 네. 있는 거 봤었거든요. 어, 김은서 학원님하고 있는 건 봤어요.
맞아. 오늘 김은사 아버님은 왜 블라인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머리, 깜짝 놀래라. 오늘 강아지 어디 갔어요? 네, 있어요. 방에. 방에 있어요. 오늘 좀 푹 주무셨나 봐요. 아니, 컨디션 좋아 안 보인다는 했어요. 얘기예요. 쌩얼이에요, 쌩얼. 아니, 컨디션 좋아 보인다는 요즘 얘기예요. 월요일마다. 네. 우리 이은희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죄송하지만. 건설사에 네. 그냥 행정 업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 업무. 어, 요새 좀, 일의 만족도나 이런 게 네. 어떠세요? 그 전까지, 한 2, 3년 전까지는 그냥 학습지 선생님 하고 있었거든요. 네. 무슨 그러다가 선생님이요? 들어가서, 예, 예, 예. 무슨 선생님 하고 계셨다고요? 학습지. 학습 선생님.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하고 하니까 좀 많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음. 편한데,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 안전 쪽이에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가지고 네.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어, 것 같아요. 배우는 게 많아서. 그럼 이제 그 공부하시면서 알게 된 거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네, 몰랐으니까 뭐 그런 서류나 이런 거 봐도 전혀 관심이 안 가고 그랬는데 이제 좀 이론을 통해서 그렇죠. 알고 나면 딱 보면 그냥 안 넘어가게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눈에 더 보이고 저희는 거의 이메일로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뭐 내려오는 공문들이 거의 다 안전적 공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용을 보고 위험성 평가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들어와서 네. 보면 위험성 평가 요번에 사고가 좀 몇 건 있어서 네, 네, 네. 위험성 평가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거를 또 열심히 좀 한 번 더 훑어보게 되고 좀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좋네. 그러니까 이론 쪽으로 공부하고 실무의 그런 내용들 보면서도 다시 이렇게 예, 예, 좀 예. 자세히 그러니까 보고. 저희 소장님이 저희가 네, 여기 들어온 지가 거의 2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소장님이 너도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서 한번 이런 쪽 안전 쪽으로 나가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한번 배워보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접속하게 됐거든요, 이쪽으로. 야, 참 오늘 너무나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게 처음에 우리 김병학 파버님이 처음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둘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농담으로 예. 제가 좀 나이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이러시길래 뭐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시는데요. 농담은 예, 제가 79학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예, 예, 놀랐거든요. 들었어요, 맞아요. 예. 79학번이면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원래 이 안전 쪽 공부하셨던 분이 아니시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영문학 전공하시고 석사까지 영문학 하시고 또 금융 쪽에서 계시다가 또 이제 이쪽으로 또 넘으셔가지고 너무나 재밌게 지금 예, 이렇게 그러게요.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MT는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MT 때 저기 우리 김명학 학우님이 좀 이렇게 특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러게. 그 아까 잠깐 이제 지나치듯이 말씀하셨지만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에도 거기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안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들어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관심을 더 갖게 하고 그런 거 아닐까? 사실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또 우리 김병호 화부님이 리스크 테이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고요. 네. 예, 또 하나 팁을 주자면, 이제 우리 여성분 학우님들이 많은데, 우리 현장에 이 안전관리자가 처음에 작년 12월 달에 그 안전기사를 따가지고 첫 직장을 이제 우리 현장으로 왔어요. 근데 초봉이 400이에요. 그러면, 아니, 월 400. 그러니까 4,800이잖아요. 네. 여자, 근데 경력 단절력인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식을 갖고 하면, 물론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우를 받아가면서 전문가로서의 현장에서 굉장히 그 보람차게 갈 수 있는, 아주 이제는
다른 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전문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건직도 괜찮지만, 예. 그 여건이 점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여건인가요, 지금 현장에서? 그럼요. 그러면 음, 지금은 현장이 소규모 현장이든 뭐 큰 현장이든 간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그 음, 중에서 아주 뭐 열악한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사 자격증을 따고 오면 전문가로서의 그 저걸 갖죠. 전에처럼 이렇게 아주 이 시각들이 낮은 게 아니라 물론 뭐 저의 경우에 국한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게 약간의 저건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는 향후에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라이브 강의를 못했는데,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어디 가서 제 주제 발표를 좀 하느라고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 주제가 위험성 평가였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보건 로드맵으로 내세우는 게 위험성 평가인데, 네, 맞습니다. 어, 그거 지금 제가 학습 자료실 올려놨거든요. 제 발표 자료하고. 아, 예. 네, 아직 못 올려놨으니까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좋을 예. 것 같고요. 예. 저는 근데 물론 많은 부분이 의식도 많이 올라오고 그만큼 여건도 많이 조성을 해주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규제기관에서 조금 방향성을 잘 잡고 그거에 맞춰서 좀 지원 위주로 좀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발표를 했거든요. 제 발표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규제 위주로 너무 겁주지 말고. 왜냐면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데, 지금 2호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판결 내용을 좀 뜯어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뭐 저변학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데, 이 규제기관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이 소규모 현장일수록 지원 위주로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발표를 했고, 또 마침 해당 발표 현장에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또 주의 깊게 잘 들으셔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용된다는 느낌으로 아무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추세가 요즘에는 그 체크리스트 개념도 도입을 해서 네, 전에처럼 이렇게 각 네, 공정별로 위험 요인에 대한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걸 많이 형식화되어 있는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강조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해서 실현 가능한 것 쪽으로 많이 피지빌리티가 높은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정적으로 발표했는데, 네네. 기존의 위험성 평가 절차라는 뚜렷한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어떤 출처나 근거 없이 자기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방법을 제시했고, 사실 제가 지난주에 발표 현장에서 고용부 관계자도 왔을 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존의 강도빈도법을 제외한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 그 부분에 아마 있어서. 정부 쪽에서는 음, 음. 규제를 없애버리자는 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네, 정부 쪽에서 그 프레스는 가해주고 이제 모든 규제를 풀어라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안전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이 책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책임 관계를 갖다 애매모호한 걸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보다 디테일하게 해서 진짜로 성관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걸 갖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저희 도움을 줄 수 있는 연, 실질적인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음,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죠. 음, 그리고 음, 판례를 요번에 봐도 뭐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겠지만 음. 그걸 보아도 아니 이제 물론 거기에 보면은 뭐 서류가 안 돼 있어서 그 보니까 판결문을 정확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나는 걸로 보면은 그 뭐 안전관리 계획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 명백한 실수죠. 사실은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벌을 줬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안전관리자라는 것 때문에 벌을 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음, 과실치사라고 해서 했다. 아니 조응하고 보조하고 그다음에 그 스텝인데 그 스텝을 갖다 커맨더의 위치에 있는 똑같이 했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나중에 한번
그 세미나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제가 한번 해설을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김은사고님은 아, 나 이거 기침 때문에 김은사고님 별일 없었어요? 그동안? 일주일, 2주일 동안? 네. 근데 교수님 저 여쭤볼 거 있어요. 네, 그 족저근막염 테이핑 할 때요. 네 네, 가지로 자르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새끼 발가락을 제외한 곳에다가 그 밑에다 이렇게 붙이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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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막의 결대로. 근데 왜 효과가 효과가 왜 없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 테이핑은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텐션이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근육에 텐션이 확 걸려버렸어요. 근데 텐션 없어지려면 반대쪽의 근육을 이완시켜줘야지 텐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반대쪽에 테이핑을 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효과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타구님이 텐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통증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 효과를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근육이 또 민감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 해당 제가 족저근막염을 되게 오래전부터 알아왔었거든요. 어 그러면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아팠었어요. 그러면 따로 어떤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걸 병행하고 있어요? 네, 학생 때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뭐, 네. 물리치료라고 해봤자 이렇게 뜨겁게 뭐 찜질하고, 뭐, 전기치료하고 하는데, 딱히 무슨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깔창하고요. 네? 깔창 따로 맞춰가지고 해요? 안 아니요? 해요? 네. 심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맞춰줘야 되는데 보행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침이나 뭐 발을 딱 디딜 때 아치 부분이 쫙 당기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픈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평소에는 안 아프다가 이렇게 뭐 어디 내리막길을 걸을 때나 체중이 아니면 실리거나. 엄청 낮은 굽을 신을 때, 제가 조금 키가 큰 편이라 낮은 굽을 잘 신는데, 낮은 굽을 신을 때 이렇게 쭉 당기고, 오래 걸을 때 이렇게 가끔씩 아파요. 지금 발 피고 있어요? 다리 피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 발 한번 잡아봐요. 오른손으로 오른발 한번 잡아봐요. 안 잡혀요? 혹시 발 피고 아이고, 어이, 안 돼. 이불은 보이면. 발 피고 네, 잡았어요? 네. 무릎 피고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그럼 발가락을 이 5개 손가락으로 다 잡아봐요,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지그시 당겨봐요, 몸쪽으로. 어디가 당겨요? 그, 종아리 뒤에요. 위에 종아리. 발바닥은 괜찮고? 뼈덕은, 네. 내가 보기에 MT 때 오죠? 네? MT 때 와요? 죄송해요. 안 들렸어요. MT, MT 소리가 못 MT. 간다 그랬어요. 멀어가지고. MT 와요, MT? 안 가요. 뭐 어떻게 MT 와야 뭐 봐주든가 하지. 만나서 뭘 해야지. 본인 이게 진단이 안 나오네, 이거. 아니, 우리 저기 김은사고님이 저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방과후학교 선생님이라시죠? 네. 요새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고 그랬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떡하냐고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교무실에 끌고 간다 그랬나요? 아, 협박을 한다고 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네. 너 계속 그러면 교무실로 간다. 이렇게 말은 하죠. 교무실까지 간 애들은 없고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끌고 가요. 교무실 선생님들이랑 안 친해서. 근데 그것도 학습이 되지 않아요? 애들이 저 선생님이 저렇게 말해놓고 교무실 안 들어가 이거 학습이 되면 이게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학년 애들은 괜찮고요. 고학년 애들은 교무실로 끌고 간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어. 뭐 수업에 집중을 안 해. 자,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럴 때는 정말 대가들의 경험이 많은 분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 김병학 학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상 우리 아이들은 수업 분위기를 흐리고 이럴 때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래 해야 될까요? 그 시절이 요새는 질풍노도의 시절이라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어, 초등학교 애들 보면 너무 귀엽기만 하지, 이제 네. 손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을 뭐 교육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것 같죠, 지금. 그렇죠. 음. 남영근 학원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유튜버세요? 아니요 아닌데 아니요, 뒤 배경은 아니요 유튜버인데요? 아니 집입니다 집. 댁이세요? 오. 예 집입니다 집. 아, 되게 럭셔리 하우스. 되게 좋아 아니 보이네. 그 분위기 조성 이제 공부 분위기 조성이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따지면 오늘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아 들어왔네. 운동하고 왔어요 지금. 아까 좀 또 운동하고. 운동도 하셨어요. 예, 운동하고 지금 들어오는 길이라서. 예. 무슨 운동 하십니까? 주로 등산 달리기 걷기 예. 유산소 하는데 이게 어, 옛날에는 헬스 좀 하다가 이제 시간이 안 나서 못 하고 예. 있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조업 쪽에 안전관리자입니다. 제조 안전관리자 하세요? 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예. 그럼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네. 안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아진 점, 혹은, 잠시만요. 이런 부분은 문 좀 어디서 닫을게요. 문 좀 닫고. 되게 뻘쭘하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팁이라서 옆에 네. 다 들리니까 예. 이게 유사함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했던 그런 환경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점, 혹은,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되는 점.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안전은 예전에 제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그냥 네가 해야 될 업무, 어, 당신이 해야 될 업무, 당신의 잡이다. 근데 요즘은 뭘 던져도 반응은 와요. 옛날에는 뭘 개선하라 하면은 네가 개선해. 근데 요즘은 개선은 해야 되는데 돈이 걱정되고 사람이 걱정되고 업무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고 이런 거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아직 뭐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인식 자체는 많이 바뀌었어요. 어, 예. 그렇게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 다양한 이제 법적 규제라든지 이제 사람 쉽게 말해서 안전과 보건은 그겁니다. 결국은 국민 소득이 비례하는 거죠. 국민 소득이 어,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2만 이제 거의 초반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3만 이제 중반까지 왔는데 이제 국민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 본성입니다.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일하기 싶고 쾌적하게 일하기 싶고 그다음에 또 쉽게 말해가지고 또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로시간도 마찬가지고. 예. 네. 아젠다가 점점 ESG 쪽으로도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소득이 그만큼 늘었잖아요. 10년 사이. 음,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 규제랑 관계없이 이제 음, 국민소득이 늘면은 이제 일은 더 적게 하고 또 안전하게 일하고 싶고 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럼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졌다라고 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게 문제죠. 아직은 경영자분들 대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영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60대 이제 70대 분들이 네. 그 향수에 좀 젖어 있어요. 옛날에 70년, 80년대 많이 일하면은 당연하게 성과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아니거든요. 그 패러다임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에서 겪는 게 뭐냐면 MZ들은 칼퇴하고 싶어하고 위에 음. 사람들은 일을 시키고 싶어하고 가운데 중간에 있는 낀 사람. 중간에 끼인 세대는 옛날에 윗세대들한테는 욕을 먹고 근데 밑에 세대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어, 바보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금. 예.
에이, 바보, 아무도 바보처럼 생각 안 하죠. 좀 답답합니다. 어, 최근에 안전보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정책도 바뀌고 관리감독 방향도 이제 뭐 자율규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우님이 좀 이렇게 기대해도 될 정도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을 보면은 네. 느낀 게 딱 하나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어, 탁상공을 행정하고 있다. 음,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행정 출신들이 계속 안전보건에서 논의하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감독관 와도 저는 좀 한심하게 느끼는 게 교육훈련 일지 글씨 비교하고 있고 그 음, 과태료 매기고 있고 음, 뭐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그냥 정부에서 교육이 자기들이 불만이 있으면은 저는 웹 포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교육을 관리 감독을 직접 하면 돼요. 음, 계속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계속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은 결국은 사업주들만 힘들어요. 근로자들이 뭐 신규 채용 교육이라든지 특별한 연구원 교육,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정부에서 그거를 확실히 지원해서 가면은 맨날 와서 신규 채용 교육을 안 했니 많이 그걸 사업주한테 따질 게 아니고 본인들이 챙겨야죠, 이제는. 그 음,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주고 하는데. 예. 음, 나중에 그래야지 감독이 와도 그런 부분에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현장에 왜 A라는 환경이 있는데 왜 개선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간 게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이지. 교육일지 그거 하고 음, 나면 괜히 음, 욕만 먹습니다. 괜히 사업주들 뭐 이런 거 왜 과태료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음, 담당자만 힘든 거죠. 둘 다 음. 힘든 거죠, 결국. 예. 그 적발되더라도 그것도 인정 안 한다. 재수 없어서 그렇죠. 적발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재수없게 또 걸렸네. 그냥 내고 음, 치우자. 예. 예,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방식 자체가 위험성 평가 방식으로 가려면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위험성 평가 방식을 뭐, 상중하로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보면서 느끼지면 뭐냐면은, 또, 어디서 또 쭈들은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사투리 심한데. 어디서 들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이렇게 10년 전에 입사할 때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뭐 네. 성격의 변화 이런 걸 느끼는 거 좀 있으세요? 성격이, 잠시만, 불 어, 좀 나, 켜고. 나 처음에 입사할 때는 성격이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좀 있으세요? 맞아요. 완전 대부분 하시면 느끼지만은 조금 외골수로 바뀌죠. 예, 좀 아, 뭔가 좀 강해져요. 그래서 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는 것도 체력 훈련을 키우는 거죠. 체력을 키워야죠. 쓰러지면 안 되니까. 내가 쓰러지면은 병원에 아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안전관리자가 쓰러지면은 병원에 아무도 안 들어가요. 네가 안전관리자인데 왜 병원에 네가 알아서 가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아니 그걸 그러면 느끼거든요. 그 코로나 전국에서는 어땠어요? 네? 코로나 전국에서는 어땠어요? 코로나 때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왜냐 일을 적게 하니까 안전사고 안 나서. 반대로 되는 거죠. 음, 그 어쨌든 일하는 여건도 많이 나아졌고 저는 방향도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안전이 아마 인기가 생기는데, 10년 내로는 이제 우리가 2032년, 33년 이 정도 되면은 안전은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민들 인식 자체가 이제는 그때쯤 가면은 아무리 뭐 소득이 뭐 어떻게 된다 몰라도 4만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제 안전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조건 향상될 수밖에 없죠. 예. 예, 굉장히 그 오늘 라이브 강의 처음 들어오셨죠? 오늘 노동절. 아, 그러니까요. 근로자네. 오늘 처음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딱 드는 느낌은 뭐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인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확 듭니다. 네. 또렷해야 살아남아요. 네. 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말하면 이게 협의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아니. 아,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안전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협의나 합의를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약간 외골수처럼 하다가 이제 몇 번 욕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 차 되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이 이제 후배들 몇 명한테는 이제 그래 네 선대로 하라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풀어줄 때는 풀어준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협의할 때 또 협의하고. 예,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경력이 쌓이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많죠.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주관은 뚜렷해요. 주관은 뚜렷한데 무조건 주관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예, 그러니까 인식은 변했는데 아직은 안전의 업무가 제조업 쪽에서 현업이 느낀 안전문은 제가 봐서는 많으면 5%, 어, 5%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동차 부품, 전기 쪽에 관련된 부품이거든요. 네, 전기자동차. 네, 전기자동차 부품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결품 나고 품질 네. 불량 나면은 현대자동차들 가만히 있습니다. 본인들은 안전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음.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혹시 한국인들이 그, 빨리빨리 하니까. 예. 혹시 그 본인이 경험했던 것 중에서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중대재해는 한 건 겪었어요. 2016년에 네, 날짜까지 다 기억나거든요. 네, 2016년 그때가 2월 29일 화요일 날 오후 12시에 그 사출 성인기 머리 끼어가지고 이제 사망 사고 난 경우. 근데 이게 진짜 사망 사고는 겪으면 안 되는 게 네. 사람이 트라우마를 느껴요. 트라우마도 있고 작업 중지 손실이 엄청나요, 진짜. 그때 그쵸, 그쵸. 당시만 해도. 예. 작업 중지 그리고 며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 설비만 중단시키니까 어, 한 부분 5일 작업 정도. 중지해서 예, 사출 성인기 그 한 대만 하니까.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죠. 예. 그때는 뭐 저기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뭐 그런 제도도 없었고 그때는. 제대로 갖추진 않았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유가족 합의라든지 이런 게 잘 되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 회장님은 검찰까지 갔는데 기소유예로 끝났거든요. 예. 어, 그다음에 합의를 보고. 그리고 또 겪었던 게 예. 회식 때 가다가 또 사망 사고 있었고 에? 회식 때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가다가 이제 우리가 예. 집단 이제 여러 명 회식을 했어요. 현장직이 했는데 한 9시 그러니까 집에 가라 했어요. 예. 가라고 했는데 한 12시쯤까지 그분이 안 남고 계속 남고 술을 드시다가 예.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안 가시고 다른 집에서 가다가 넘어졌어요. 예. 넘었는데 우리 뒤에 목에 여기 척추 있잖아요. 예. 척추를 가격해서 이제 그 본인이 넘어지면서? 아니요, 전 아니요, 그게 아니 직원 아니 그분 그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경추를 네. 가격했다고? 가격해서 심장 마비가 오면서 뇌정지까지 왔죠. 그리고 네.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없었고 밤에 했어요. 새벽이었으니까 발견이 한 그럼 2시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그렇죠. 거겠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4분이나 하잖아요. 4분이 훨씬 지난 시점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뭐 음. 그 다음날 중환자실 들어가고 뇌사하면은 보통 길어야 일주일인데 그분은 일요일 날 사망하셨어요. 예. 어.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데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이 겪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네. 주의를 조심하고 그럽니다. 네. 네. 음. 그때는 또 저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게 또 개정되기 전이라 출퇴근제 또 인정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제로 해석된 게 아니고 네. 업무상 질병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으로 아,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야간 작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 작업한 측정 때 소음과 유해인자들이 다 이제 화학물질도 사용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8시 그러니까 한 52시간 가까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종합해 보니까 업무상 과로로 판정받아서 뭐 어, 이제 뭐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남아있는 유가족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인정을 하고 하는 게 맞는 그게 저희는 인정 못한다 유가족을 인정한다고 이제 했는데 저희는 더 이상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사로서 더 이상 싸운다는 거는 그렇죠. 무의미할 뿐더러 이미지도 안 좋아요. 예. 음, 되게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아, 예. 아,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딱 겪고 나면 되게 트라우마가 클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드라마 뭐 괜찮습니다. 뭐 근데 이제 겪다 보면은 뭐 사람이 일어나는 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근데 뭐
여러모로 생각 드는 게, 아, 사람이 죽고 나면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진짜 기계는 어떻게든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잖아요. 돈도 벌 수 있고 한데, 사람은 딱 죽고 나면 그게 끝이더라고. 더 이상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이제 한번 겪고 나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네. 야, 그리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막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되냐면은 특히나 제조업 쪽은 술을 많이 드세요. 이제 술이라는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그래서 술 드시는 건 좋은데 자기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겪었던 사례 중에 또 한 개가, 이거는 뭐 산재 쪽은 아닌데 집에서 또 주무시다가 또 이제 혈압이 음, 높으신데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고 사망하신 분도 있어요. 네, 어, 반장님 한 분 계신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게 자기 관리도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도 좀 하고 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도 어느 정도 적당히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직원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제가 들었던 느낌이 어, 그렇죠. 긍정적인 부분으로 되게 좀 많이 그렇게 보입니다. 되게, 뭐, 되게 강직해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강해져야 되고 또 감정이 근데 치우치면 안 되고 또 그런 거 아닌가? 감정이야 뭐, 감정이 가끔씩 치울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음, 근데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안전관리자나 보험관리자 쪽은 대부분 다 회사 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일하다가 좀 다쳤는데 부모님 오셔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것도 내가 뭘 했던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음, 네. 그뭐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정보도 많이 알고, 음, 그리고 또 일단 다치면은 회사는 무조건 엎드리는 자세로 가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잘못된 게 SPC. 예. 음. 예. 저는 그거 보고 좀 한심하게 느꼈어요. 왜요? 대기업인데 그렇게 노무 음, 관리가 안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어, 처음 봤어요. 너무 뭐 노무 관리가 안 되는 상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비하인드로 비공식적으로도 얘기가 많고. 그거는 그, 그 직원, 예. 그 혹시 그 자녀분이 있으세요? 신혼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혼입니다.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유튜버 환경이 조성됐군요. 지금은 뭐, 저 이제 제 방입니다. 아무도 상관없죠. 유튜브? 저기 혹시 그 같이 사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집사람한테요? 예. 집사람한테는 산재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뭐 어떤 거. 먹을래? 그러니까 네 알아서 먹어. 뭐 아무거나 먹고 뭐 안 아, 먹지 마. 이런 식으로. 경상도 스타일이 좀 약간 그런 맛이 있죠. 니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세요? 지역이?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네. 우리 진영군하고는 이제 대구인데 대구에서 조만간 한번 세미나를 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막창도 한번 먹고. 네. 대구 사람들 좀 이 주장이 강합니다. 이 느낌이. 네. 혹시 그 MT는 오시나요? MT요. 네. 이게 좀 허락받아야 돼요. 또 이제 집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선배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김병현 화분이 이럴 때 어떻게 설득해야 되죠? 그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겠죠, 뭐. 네? 솔직하게. 이게 아, 그 부부가 한 벌써 몇십 년 됐지만,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솔직함이 모든 걸 다 용서하게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든지 혹시 자기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인생 생활하면서 그냥 솔직하면은 결국은 다 인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하면 된대요. 예, 예. 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아, 아, 뭐 사회생활은 10년 가까이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결혼 생활은 아직 신입사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 교제하신 지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또 사측이지만 빨리 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6개월, 끝났다고?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6년이 아니고 아, 6개월 만에. 예. 6개월 만에 교제 기간 끝내고 결혼하셨군요. 작년 7월에 만나서 이제 1월에 결혼했습니다. 와, 그러면 대단히 큰 결심을 하셨는데 그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또 자기 주장 강하시고 그럼 그러니까 뭐, 뭐 이러면 됐어. 좋아. 요건 됐어. 근데 뭐, 맞춰갑니다. 맞춰가니까. 네. 예.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감으로 이건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했던 게 맞았으니까 결혼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씀씀이야. 이런 게 좀 괜찮았어요. 씀씀이. 그러니까, 돈. 그게 제일 중요한 건 현실이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뭐, 성격도 있고, 성격하고 이제 돈 씀씀이 이런 것. 그럼 같은 지역에 사시고? 예, 같은 지역에 삽니다. 네. 원래, 뭐, 좀 멀리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아요. 나이도 있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8년생입니다. 36. 저기 제가 아까 저기 나이 갖고 장난치다가 제가 한번 혼났는데 저기 김병학 화부님이 79학번이세요. 그리고, 어이구. 79학번이죠, 79학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네요 이러다가 혼나가지고 88학번이랬다. 88년생이시면 뭐 이제 한창이시네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는 직업을 그 자녀분한테 이렇게 물려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세요? 아니, 권장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권장할 만한 건 아니에요.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부님이 다른 거는 많이 경험 안 해보셔가지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권장하거나 하기엔 너무 그것도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저는 차라리 그냥 자녀가 태어나면은 네. 그냥 좀 약간 외국 쪽으로 해서 좀 외국어나 이런 것 쪽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어요. 외국 또 쪽. 김명학 하부님이 또 영문학 석사 출신이신데 저기 한번 아, 요거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라인업이 좀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도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제 이게 개개인에 대한 저기 다 있을 건데요. 근데 이 안전이라는 걸 국한해서 보면 굉장히 솔직한 직업이에요. 제가 느낀 이 프로페셔널 어떤 저거는 그 솔직하다는 의미에서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정신 건강에 물론 이제 저 스트레스 받는 건 있죠. 근데 지저분한 세계를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솔직한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와서는 음, 안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뭐 이제 네. 개인적으로 보면 은행원 생활도, 뭐 군대도 있었지만은 이제 은행원 생활도 했었고, 사장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근데 그도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 했단 말이죠. 그래도 봤을 때 안전이 지금 이제 안전관리자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전 아주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이 흐르는 데가 안전인 것 같아요. 음, 편하고, 편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음, 상대적인 편함과, 그 다음에 전문성과 대우를 받는 거, 미래에 자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듀레이션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만약에 이제 뭐 큰 놈은 지금 반대쪽 쪽에 있고, 이제 뭐 작은 놈은 이제 컴퓨터 쪽에 있다가 이제 있는데, 혹시라도, 뭐 일찍 이제 정규퇴직을 해야 되는 직종들이 있다면 안전 쪽으로 저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안전은 괜찮습니다. 네네네. 근데 남영근 아버님이 여쭤본 거는 외국어 공부 쪽으로 해가지고. 외국 공부는 어릴 때부터 생득적으로 나와요. 사실은 언어라는 거는 랭귀지 어퀴션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건 인간의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조기에 보통 익스포저 된다는 게 노출되는 언어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게 1000시간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언어적인 가격이 다 된다고 그래요. 나이 먹어서는 더 힘든 것이 그러한 시멘틱, 그러니까 이 언어 음이론적인 것이 음, 많이 이제 신텍스 쪽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네. 어릴 때는 언어적인 거 많이 하면은 다른 것이 굉장히 발달된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코그니티브 저기 학자들, 그러니까 인지론적인 학자들 얘기로는 그래서 언어에 직종을 갖다 넣는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 필드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배운다면은 그게 아주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언어를 그러니까 목적으로 잡고 있으면 대단히 그 천재성들이 힘들어요. 그 네이티브 스피커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들어야 될 사람이 어디 갔네요. 아, 그래. 저기요. 저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남현근하고 정말 이 주옥 같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액션 플랜은 MP 때 오셔가지고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 아, 예. 오늘 예. 저기 그 노동절 여러분들의 날이죠. 오늘 하루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현근하고 MPT 와야지 그 랭귀지 어드바이스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많이 단어가 막 나왔어요. 아, 그래? 안녕히 저도 계세요. 오래간만에 얘기해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